7월 출범하는 통합시 청사로 현 청사를 사용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20일 최종 결정됩니다. 청주시 공무원의 새로운 비리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한범덕 시장은 결재권자로서 사과했습니다. 청주 도심하천이 녹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로 녹조가 도심까지 파고들고 있습니다. 전동 드릴을 이용한 빈집 처리가 기승입니다. 디지털 잠금 장치도 속수무책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내년 7월 출범하는 통합시 청사로 현재 청사를 확장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찬반이 엇갈리는 가운데 오는 20일 최종 결정됩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통합 청주시 청사 후보지가 4군데로 압축됐습니다. 현 청주시청과 대농지구, 청주종합운동장과 청원군 강내면, 청주 나들목 주변입니다. 전문가 평가와 여론조사에서는 청사를 이전하지 않고 현 청주시 청사를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통이 편리해 접근성이 높고 청주 구도심 공동화 현상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고 찾기 쉽고 경비가 절약될 것 같아서. 하지만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이곳을 통합시청사로 활용하려면 인근 부지 매입이 불가피합니다. 이럴 경우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는 데만 수백억 원이 들기 때문에 이 또한 비용 부담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통합시 출범의 상징적인 의미를 살리려면 새 청사를 지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현 청사는 10만에서 인구 20만 시절에 세워진 그런 청사인데 이 인구 100만의 청주시를 과연 이끌고 갈 수 있겠느냐. 통합추진공동위원회는 2차례 주민설명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20일 입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신설되는 2개 구청 후보지도 각각 2군데로 압축되며 최종 입지는 청원군이 여론조사 등을 거쳐 선정하게 됩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청주시 공무원의 비리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비리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수사는 뇌물의 윗선이 있느냐에 맞춰지고 있고 한범덕 청주시장은 결재권자로 시민께 죄송하다며 사과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청주시 공무원 뇌물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최근 새 비리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5일 압수수색에서 유통업체 등록과 관련 의심이 가는 또 다른 증권 계좌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드러난 6억 6천만 원이 된 계좌와 관련해서는 뇌물 상납 고리 여부가 관건입니다. 경찰은 6억 6천만 원의 원금이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것은 공무원 이 씨가 관리 차원에서 갖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수사 방향을 암시했습니다. 이 씨가 누군가의 자금을 보관하고 있었든 뇌물을 보관하다 상납하려 했든 자신이 사용하지 않은 만큼 수사 확대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경찰의 수사가 윗선 어디까지를 겨냥한 것인지를 놓고 청주시청 내에서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계좌를 경찰이 파악한 것과 관련해 청주시가 인허가한 또 다른 대규모 사업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한범덕 청주시장은 어제 주간 업무보고회의에서 결재권자로서 뇌물수수를 막지 못한 건 전적으로 시장의 책임이라며 시민께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한 시장은 또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간부들에게 지시했습니다. MBC 뉴스 이호진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일간지인 충청투데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현역 단체장들이 우세를 보였습니다. 이시종 지사와 이기용 교육감의 도지사 가상 대결에서 이 지사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32%, 이 교육감은 13.2%, 잘 모르겠다는 54.8%로 나타났습니다. 초대 통합 청주시장의 경우 한범덕 청주시장이 18.7%, 남상우 전 시장 12.6%, 이승훈 새누리당 청원당협위원장이 11.1%, 이종윤 청원군수 7.5%, 한대수 전 시장이 6.3%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유선전화 임의걸기 자동응답 전화조사로 실시했으며 도지사 선거의 경우 표본수는 3,500명, 표집 오차는 95% 신뢰 수준이었습니다.
연일 때이른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청주 도심의 하천들에 녹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염원이 적은 도심에서 쉽게 나타나지 않던 현상으로 악취는 물론이고 생태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조을선 기자입니다. 청주의 젖줄 무심천으로 이어지는 영운천. 녹색 페인트를 잔뜩 풀어놓은 듯 하천 4km 일대가 온통 녹조로 뒤덮여 있고 가까이 다가가자 악취가 코를 찌릅니다. 백로 한 마리는 엉킨 녹조 사이에서 물고기를 찾지 못해 한참을 두리번거립니다. 주민들은 산책을 나왔다가 오히려 눈살만 찌푸립니다. 보는 사람에게 굉장히 불쾌감을 주고 또 이 환경이 오염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기분이 들어서 그래서 좀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역시 무심천으로 이어지는 율량천도 이미 녹조가 점령했습니다. 수십억 원을 들여 조성한 생태하천이란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녹조 천지입니다. 특히 이렇게 물의 흐름이 느린 구간에 녹조가 잔뜩 끼었습니다. 비료나 분뇨와 같은 오염물이 쉽게 유입될 수 있는 농촌 지역 하천이 아닌 도심 하천에서 녹조 현상이 나타나는 건 드문 일. 때이른 무더위가 연일 계속되면서 수온이 오르고 유량이 줄어든 데다 최근 비까지 적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날씨가 굉장히 무더워지면서 사실은 주변에 있는 그 유기물들이 하천에 유입되고 거기에 그 하천에 유기물이 많아지면서 그 유기물을 먹고 사는 녹조가 굉장히 많아지는 현상입니다. 녹조가 계속되면 산소량이 급격히 떨어져 생태계까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거 해야죠. 도시하천에 이렇게 녹조가 생기는 전례는 모르겠는데 이런 지금 현상이 발생했으니까 원인을 분석을 해본 다음에 그걸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공부해야죠. 이상기후에 녹조가 이제 도심 하천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을선입니다. 배롱나무는 주로 따뜻한 남쪽 지방에서 자라면서 꽃을 화사하게 피울 땐 눈길을 사로잡곤 하는데요. 충북에 이 나무를 시험 삼아 가로수를 심었는데 어땠을까요? 한승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음성 금왕읍으로 이어지는 음성읍 시가지 진입도로. 한여름의 날씨지만 가로수 나무마다 푸른 잎이 달린 나무를 찾기 어렵습니다. 굵은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나무는 바짝 말라 쉽게 부러집니다. 올해도 작년만치도 더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전부 어저께 보니까 잘라내더라고요. 그게 보기에 좀 안 좋죠. 안타깝고. 이곳 1km 구간에 걸쳐 심겨진 80여 그루 가로수는 바로 배롱나무. 지난 2011년 음성군이 화사한 꽃을 기대하며 5천여만 원을 들여 식재한 것들입니다. 추위에 약한 나무지만 온난화 현상 속에 음성 지역도 괜찮을 것이란 판단으로 심어봤지만 결과는 참담합니다. 배롱나무가 지금 그 지구온난화 해가지고요. 서울 이남으로 올라가는데 작년도에 좀 그 한파가 오다 보니까 한파에 대비한 준비와 관리도 부실했습니다. 지난 4월 초까지도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등 추위가 심했던 시기에 동해 방지를 위해 감아놓은 피복제를 3월 말에 벗겨낸 것입니다. 배롱나무보다 추위에 강한 복숭아나무도 30% 이상 동해를 입을 때였습니다. 이 충북이나 이런 이 중북부 지방에는 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추위에 약해서 가로수용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봐요. 음성군은 가로수 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적합한 수종을 다시 정해 죽은 배롱나무를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한승원입니다. 충북의 야생 진드기 바이러스 감염 의심 환자가 모두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야생 진드기 바이러스 감염 증상을 보여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던 도내 의심 환자 5명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 지난달 22일 첫 신고가 접수된 이후 의심 환자 7명 모두 감염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는 하지만 야생 진드기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한 방역과 예방 수칙 홍보는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휴가철을 앞두고 전동 드릴을 이용한 빈집 털이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디지털 잠금 장치조차 미룰 수 없게 됐습니다. 정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주의 한 다세대 주택. 지난 주말 하루 동안 고향에 다녀온 이모 씨는 문을 열고 들어가려다 깜짝 놀랐습니다. 디지털 잠금 장치 옆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고 집안엔 누군가 침입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 그 가방 2개만 장롱에 있던 게 올라와 있었죠. 네, 사라진 건 아직까지는 없더라고요. 사흘 동안 여행을 다녀온 인근의 또 다른 다세대 주택 주민도 같은 피해를 입었는데 흔적이 거의 없어
도둑이 든 것도 하루가 지나서야 알았습니다. 용의자는 잠금장치 옆에 볼펜 하나 크기의 작은 구멍을 낸 뒤 도구를 집어넣어 문을 연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저가형 디지털 잠금장치의 경우 안쪽에 안전장치가 없어 문을 열기가 더욱 쉽습니다. 범행에는 전동 드릴이 사용됐습니다. 전자키에 대해서도 좀 알고 현관문의 구조에 대해서도 좀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아예 다세대 주택 외부 출입구에 잠금 장치를 달기도 하지만 비밀번호를 주변에 써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이거 비밀번호는 소용도 없어요. 왜냐면 배달업체도 다 할 텐데 뭐 이제. 옆에 적혀 있는 집도 많아요. 휴가철을 앞두고 빈집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청주 청남경찰서는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을 때린 33살 황모 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 4월 초 밤 11시쯤 진천군 진천읍 버스터미널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던 10대 청소년을 훈계하다 태도가 불량하다며 얼굴을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황 씨는 청소년이 짝다리를 짚고 말을 못 들은 척해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이용석 신임 청주 충주 문화방송 사장이 어제 취임했습니다. 이용석 신임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종편 등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고 콘텐츠 유통량이 폭발적으로 늘어 기존 방송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지역 대표 방송으로 지역민들에게 파고들고 청주 청원 통합과 세종시를 기반으로 콘텐츠를 강화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 한 단계 도약하자고 말했습니다. 이용석 신임 사장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1982년 입사해 홍보심의국장과 글로벌 사업본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초대 충북경제자유구역 청장에 전상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부회장을 선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협의 요청했습니다. 전상헌 임용 후보자는 성균관대 법학과를 나와 행정고시 24회로 공직에 입문했고 교가부 기술혁신평가국장과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을 역임했습니다. 새 정부의 청주국제공항 민영화 재추진에 대해 충청북도가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충청북도는 공항 활성화 없이 민영화 논의 없다는 원칙에 따라 운영권 매각 재추진을 반대한다며 활주로 확장과 화물 청사 증축, 수도권 전철 청주공항 연장 등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2009년부터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이 추진되면서 시설 투자가 중단돼 활성화에 큰 지장이 따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이 어제 청소년 참여법정 참여인단을 선정했습니다. 청주 청원, 충주지역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91명으로 구성된 참여인단은 다음 달부터 소년 재판에 참여해 비행 사건을 심리한 뒤 부과 과제를 정해 판사에게 건의할 예정입니다. 청소년 참여법정 참여인단은 충청권에서 최초로 전국에서는 세 번째로 실시되는 제도입니다. 청주대학교 응용화학과 최세영 교수가 영국 캠브리지 국제인명센터가 선정하는 2013 세계 100대 과학자에 선정됐습니다. 최 교수는 가시광선을 이용해 병원성 세균과 곰팡이 등 실내 공기 중에 유해물질을 분해 제거하는 광촉매제 연구 분야에서 업적을 인정받았습니다.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